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이 참 적당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돋보이는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8조 원 이상을 달성했죠. 물론 반도체 분야의 실적이 주도한 건 아닙니다만 예상보다 어쨌든 반도체 쪽의 실적도 그리 나쁘지 않고 또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세철 테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가 재작년, 작년에는 굉장히 그 삼성전자 실적에 기여를 하다가 조금 이제 하향 곡선을 걷다 이렇게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더군요.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러면 큰 빅피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90년대 때, 즉 80년대 때, 90년대 때에는 주로 PC가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D램의 업황이 좋아졌고요. 한 10년간의 장기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2000년도 중후반까지 시장을 끌고 갔던 게 낸드였습니다. 그때 낸드가 왜 성장을 했냐면 코닥이 망했죠, 그 당시에. 네. 예,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카드가 필름을 대체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한 회사가 생기고 흥한 회사가 생겼는데 지금의 이제 흐름은 이제 SSD라는 새로운 새롭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낸드 쪽에서 커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어떻게 보면 세트 쪽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어떤 탑재량을 증가시키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편의 중심이고 세트 중심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바뀌고 있는 SSD는 데이터 센터,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쪽, 즉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3월달, 2월달에 구글 알파고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다 사실은 구글이 슈퍼컴퓨터 1600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거를 저희 한국에 가지고 오진 않았죠. 예, 그거 다 어디서 갖고 왔느냐? 시카고. 걔네 데이터 센터에서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연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렇죠. SSD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SSD의 어떤 그 확장이 기존의 뭐 D램이라는 낸드 쪽의 어떤 저조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고 성장세를 견인하는 주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지금 낸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00년도 초반과 지금이 좀 비슷합니다. 즉 2000년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되면서 카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를 다 낸드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전략이라는 게 회사의 전략이라는 게 모든 리소스를 다 한 곳에 투입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나는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D램은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투자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램이 그 당시에도 좋았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군요. 자본 투하에.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그냥 늘긴 느는데 공급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드 때문에 한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제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책에서 다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요, 작년부터인가요? 이 중국 로컬 업체들이 속속 이제 메모리 산업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들렸고요. 맞습니다. 또 그것이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이게 반도체마저도 중국 기업들과 중국 로컬 시장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니냐. 그럼 세계 최대 시장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 또 하이닉스의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어제도 하이닉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세철 연구원. 좀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왜 반도체가 지금 보면 중국이 보면 세트 쪽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샤오미나 이런 데들이 진행하고 있고 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도 뭐 여러 가지 예. 중국들이 먼저 가는데 왜 반도체가 제일 마지막일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업 중에서 가장 지금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거에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를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럴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냥 제 수준의 예. 대답인데 그냥 예. 할게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만큼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쵸. 예. 중국 기업들의 어떤 의욕이 좀 늦게 발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예, 뭐 비슷한 건데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비슷한 사촌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16년 전, 한 20년 전에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네. 저희가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는데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디스플레이 회사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현대 쪽 그룹에 있었던 예.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이 회사를 BOE가 인수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먼저 접근했던 시작했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제일 마지막이냐? 거꾸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일단 쉬운 거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를 좀 보는 어떻게 거죠. 보면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거군요. 그렇죠. 반도체가. 예, 맞습니다. 또 그럴만 제가 중국이 이해가 또 되는 게 세트나 디스플레이에서 돈을 못 봅니다 지금 1, 2%. 근데 반도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탑티어 업체들은 30% 마진 이상 나오고요. 네. 특정 제품에서는 40% 마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과점 영업이 체제가 그렇죠. 이제 형성돼서 그리고 그런 기술 거겠죠. 격차도 생겼고 플레이어도 많지 않고. 근데 세트는 아무리 수요가 안 좋아도 반도체는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쌀이죠, 쌀. 어떻게 보면 사는 건 쌀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쌀이니까. 그렇죠. 쌀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뇌처럼 프로세싱과 기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기술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도가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보시면 중국이 마이크론 인수를 한번 하려고 했었던 그랬죠. 게 있었죠. 네. 근데 미국 정부가 반대를 좀 했었고요. 네.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를 정말 하려고 그러면 회사를 인수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업체가 3개밖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뭐 마이크론 인수하려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거 그렇죠. 국가보안산업이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막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린 뭐 당연할 거고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회사가 인수되지 않는다면 디스플레이도 한 16년 걸렸고요. 인수해서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요. 인수하지 않고 만약에 업체 인력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가 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상당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 10년 이상이 되겠죠. 예. 그 듣던 중 좀 반가운 말씀입니다. 네. 너무 급한 그 추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어제 150만 원을 일시로 넘어섰습니다. 물론 뭐 이 반도체 때문이다 뭐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섹터별로 다 괜찮았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섹터 전문가로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상반기 실적을 끌고 간 예. 거는 부품, 즉 반도체는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뭐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상반기는 주로 세트입니다. 그래서 세트 쪽 같은 경우는 IM 쪽, 스마트폰 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C 쪽도 제가 보기에는 가전 쪽이 생각보다 좋은 이제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은 상반기는 세트가 끌고 갔다 그러면 하반기는 이제 부품 쪽에서 반도체를 실적들이, 포함한.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끌고 갈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SSD 쪽이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면서 3D 낸드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익의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쪽.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이제 휘어지는 그림들 이런 것들에 가장 이제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를 했던 게 2014년 1분기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 9분기 만에 이제 영업이익이 8조가 된 건데요. 맞습니다. 8조 이상이 된 건데.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 1분기에 8조 이상을 할 때 매출액을 보니까 50조를 넘었더군요. 네네. 이제 요번에 딱 50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8조대를 회복했는데 9분기 동안 매출액은 줄거나 정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질적인 성장을 얘기할 때 과연 매출의 증가 없이 영업이익의 증가만 이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리 세트 즉 이제 테크 업체 중에서 돈을 벌고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테크 쪽에서 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애플인데요. 예. 애플도 지금 매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익이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와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리 지금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가요?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 4분기에서부터 지금 1분기, 2분기로 접어들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가 아마 거의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후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이제 세트 쪽에서의 뭔가 변화, 그리고 부품 쪽에서의 이익의 변화, 또 매출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낸드 시장이 한 300억 불인데 하드디스크 시장이 300억 불입니다. 즉 앞으로 낸드 시장은 2배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삼성전자가 적정한 마켓쉐어를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매출 성장이 제가 보기에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서 또 글로벌 테크 기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실적 개선 추세를 타는 기본적인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보세요? 아니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의 정말 독하게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관리의 경영 혁신 뭐 이런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영적인 기법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그런 어떤 DNA, 플러스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세트가 돈을 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될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밸류 체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품들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정 마진들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진을 좀 많이 프로텍션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섞여 있다라는 것만 해도 삼성전자 좀 평가할 만하지 않겠냐. 그 두 번째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의 장래 수익성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봐.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만은 IT 섹터 내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최선호주라고 할까요? 뭐 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는 뭐 단연코 삼성전자가 제일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을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테크의 큰 띠이 3D 낸드, 즉 아까 말씀드렸던 SSD의 네. 3D 낸드 쪽 방향성, 그리고 올레드 방향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의 양대 축에 걸쳐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3D 낸드 관련해서는 한 장비주들, 예. 테스, 원익 IPS, 뭐 PSK 이런 회사들 추천드리고요. 예. 소재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을 보고 있어서 원익 머트리얼즈 이런 주들 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공히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 중에서 예, 뽑으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세철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상승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테스, 원익 IPS, PSK 그리고 소재주 중에서는 여기도 원익이 들어가네요. 원익 머터리얼즈, SK 머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업체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